부산 북구 갑 토론회가 있었었는데 여기도 뜨거웠어요. 어제 나름 뜨거웠습니다. 여기가 어제도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였는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어저께 우리 방송 시간에 겹쳐서 나중에 저는 봤고 실시간으로는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방송 시간이 겹쳐가지고. 혹시 보신 분 아니면 뉴스라도 접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뭐 뉴스나 이렇게 영상으로는 봤습니다. 뭐 어떠세요? 세 분 중에 뭐 여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이해관계가 없으신 분도 있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시간을 요즘에 워낙 일정이 바쁘고 네. 어쩌다 시간 나면 쪽잠 자기 바빠갖고 풀로 네. 보지는 못했고 네. 몇 클립 정도 따서 보고 주변에 근데 되게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보신 재밌었다고 분들이. 하더라고요. 제일 네. 꿀잼이었는데 못 본 게 좀 아쉬운데 네. 그냥 좀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요? 뭐냐면 이제 네. 한동훈 후보께서 네. 상대 후보한테 뭐 yes or no로 대답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뭐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고 반대로 상대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게 예스와 노로 대답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러시는 걸 클립에서 봐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랑 토론하면 좀 힘들겠다, 쉽지 않겠다. 스타일을 파악하고 나와야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권 소장님은 저는 하정우 후보가 말 오래 하는 거 처음 봐가지고 그렇죠. 네, 굉장히 네.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 왜냐면 근데 1시간 너무 짧아요. 여기는 1시간 시간 했어야죠. 했잖아요.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를 뽑는 건데 네. 1시간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없고 근데 한동훈은 한동훈 했고 네. 박민식 후보는 박민식 했고 네. 하정우는 굉장히 새로웠다. 근데 생각보다 화가 많으시더라고요. 짜증내요. 네, 저는 굉장히 점잖으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좀 화가 많으신 편이어서 AI를 많이 접하셔서 그런지 좀 성격이 생각보다 안 좋으신 것 같았고 뭐 저는 앞으로 볼 일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네. 저는 뭐 신조 대변이니까 얘기하시고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안 된다. 왜요? 그것만 드러났습니다. 왜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본인에게 질문이 들어오면은 네.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건 둘째치고 네. 징징대더라고요. 그렇게 토론에서 징징대면서 네. 어린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린다? 네. 그렇게 돼버리면 국회 가게 되면 어떻게 더 되겠습니까? 본인 보좌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갑질할 것이고 네. 또 만약에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네. 아니 법안을 입법하거나 그럴 적에도 제대로 일이 안 풀리면은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네. 혹은 뭐 본인의 정책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똑같이 징징대고 어리광 필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정우 후보가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만 증명한 토론회였다라고 보고요. 네.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준비성이 굉장히 투철했다라고 저는 네. 평가를 합니다. 네. 박민식 후보도 뭐 굉장히 잘했습니다만 네.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두 분을 비교해 보면은 네. 한동훈 후보가 좀 더 상대적으로 우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어제 토론은 사실상 한동훈 후보 한 명을 향해서 네. 두 명이 협공을 벌이는 형국이었어요. 네. 그런 만큼 한동훈 전 대표의 상승세가 뚜렷하다라는 것을 방증한 토론회가 아니었나라고 봅니다. 뭐 저도 이제 뭐 전체 다를 보지는 않았고 이게 좀 주요 하이라이트 위주로 좀 봤었는데 좀 제가 좀 느꼈을 때 특징 중에 하나는 하정우 후보가 내려가기 전보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사투리가 늘었어요. 부산 사투리가 확실히 늘었어. 금방 늘더라고요. 그쵸. 네, 확실히 원래 거기 출신 분이신데 이제 매일 이제 거기 분들 만나시니까 처음에는 되게 네이티브가 되신 거죠. 되게 어색했었거든요. 네. 그 사투리가 약간 부산 사람이 서울말 쓰는 사투리 같은데 약간 느낌이었는데 어제 토론할 때 보니까 엄청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뭐 금방 느셨네. 나름 전략이었을 수.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했는데 뭐 조금 그러니까 톤앤 매너가 아직은 좀 숙지가 안 된 것 같다. 짜증 섞인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한동훈 후보가 약간 좀 인파이터 스타일이잖아요. 토론회 자체가 조금 집요하리만큼 좀 파고드는 스타일이고 약간 상대 입장이면 좀 짜증이 날 법도 해. 원래 그런 일을 하시던 분이잖아요. 약간 계속 좀 파고드는 뭐 일을 그러기도 하시는 하고 분이니까. 약간 검사스러운 어떤 치조 그러니까 어저께 하정우 후보가 이거 저희가 치조실입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약간 좀 공대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꼬리 자꾸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어제 봤는데 뭐 각자 뭐 잘하는 것들을 보였다 싶은데 박민식 후보가 조금 저는 아쉬웠다. 조금 존재감을 조금 더 드러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다 생각이 들고 뭐 각자의 지금의 어떤 구도가
드러나는 토론의 태도가 그렇죠.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근데 저는 듭니다. 오히려 지금 한동훈 후보가 1위로 나오는 네. 여론조사가 꽤 많잖아요. 많죠. 최근에. 네, 그래서 1강으로 갈까 말까 그 기로에 서 있는 분인데 오히려 토론회에서는 너무 좀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밑바닥 민심은 또 다른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약간 언성을 높이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상대 후보의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건 좀 잘 활용하면 앞으로 대권,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대권으로 가는데 아주 좋은 재료가 될 텐데 왜 이 기회를 놓치셨을까 하는 것들도 좀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제 우려스러웠던 것은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만약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당원 게시판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명을 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이게 허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박민식 후보가 분명히 당원 게시판을 공격할 수 있죠. 충분히 그건 뭐 상대 후보로서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검증이죠. 검증. 아니 뭐 네거티브든 검증이든 네. 뭐. 근데 하정우 후보가 오히려 조금 네거티브가 약하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좀 준비가 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좀 정치권에 뭘 이렇게 서사를 알아야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과 누가 이렇게 써준 써주는 거 거를. 가져와서 읽어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박민식 후보가 나름 지금 3위로 밀리고 있는 와중에 네. 뭐 할 수 있는 전략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특히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선거 지원을 다니시면서 네.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네. 와중에 네. 또 그 당시에 한동훈 차장검사께서 30년 구형 하신 것에 대해서 물었던 게 이게 저는 3등 후보로서 적절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네. 전략이었다고 네, 생각해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이 어떻게 넘길까를 좀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잘 못 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캠프에서 준비를 뭐 못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한동훈 후보께서 좀 이거에 많이 긁혀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거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아킬레스라고 스스로 느끼시는 건지.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 선거 토론이라는 거는 지금 어쨌든 특히 이번에 북갑 선거 같은 네. 경우는 정말 서로를 찌르는 난타전이 됐잖아요. 네. 그럼 찔렀는데 아파하는 반응이 나오면 더 찌르지.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생각을 뭐 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도 나올 선거에서 꾸준히 나올 문제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이걸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소를 할지도 그러니까 그 생각해 고민해봐야 보면 되겠네. 아시겠지만 차장 검사님이 거기 잘 안 오세요 그렇게. 잘 안 가죠. 그러니까 뭐 본인께서 저는 일부러 갔다고 생각하고 그게 워낙 이례적이었기 네. 때문에 당시에 기사가 나왔던 건데 네. 뭐 당시에는 민주당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뭐 흔히 얘기한 친민주계 인사 쪽에 계셨던 분이니까 이쪽 넘어오실 줄 몰라갖고 30년 빵빵 때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본인 업보로 남은 거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이제 한동훈 후보도 근데 어저께 뭐 비교적 잘했다라고 저도 평가가 되고 확실히 한동훈 후보가 제가 이제 봤었을 때 스타일 자체가 눈에 띄는 스타일이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렇게 트집 잡는 거, 그러니까 그 토론의 태도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회자도 되게 좀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끝까지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솔직히 이제 이걸 좋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지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좋게 보시겠죠. 근데 또 중간에 계신 분이나 또 다른 진영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또 불쾌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한동훈 후보도 선거 토론회는 처음이잖아요. 이번이. 그렇죠. 과거에 뭐 출마가 선거 처음이기 토론회 때문에. 출마가 처음이니까 저는 앞으로도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네. 너무 잘할 필요가 없어요. 네. 토론 대회와 다르거든요. 토론 대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나의 논리와 주장을 토대로 상대방을 이겨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 싸움 승리 자체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후보자 토론회는 내가 오늘 토론에 임한 여러 태도라든지 혹은 네. 논리라든지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유권자들의 마음에 다가설 수 있게끔 하느냐, 그러한 그 계제를 마련하느냐 그건데 그러면 있어서 사실 말을 무조건 잘하고 상대방을 억눌러서만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말을 그 토론에 나서 말만 잘해서
당선될 것 같았으면 네.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었어야 돼요. 네, 맞는 근데 그게 말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계속 토론회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토론 잘해서 대통령 그렇죠. 되면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 토론회, 선거 토론회의 그 본질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야, 내가 기자면은 바로 이렇게 야맞단다. 신주호 박근혜 대통령 당선돼서는 안 됐어. 아니 당시에도 그런 그 비판이 그런 그 말들이 있었어요. 말을 무조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30년 구역할 수도 아니, 있었던 맞아요. 거네요. 아니 근데 이제 스타일이 있어야 되니까 스타일 상으로 가는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은 토론을 왠지 잘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약간 그런 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하면 결국엔 국민 면접인 거잖아요. 네, 국민들이 그렇죠. 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직접 만나진 못하는데 네. 어떻게 국민을 대하느냐를 상대 후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알게 되는데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말마다 다 이겨야 하고 그리고 모든 근거가 다 있어야 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작 본인이 해명해야 될 단계 사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발언권을 제대로 얻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단계 사건이 좀 매듭 짓고 가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네. 않고서는 어떻게 대권으로 갈 수 있을까? 네. 특히나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나오신 분이라면 보수의 재건은 결국에 다 흩어지는 게 아니고 다 모여야 하는 것인데 과연 한동훈으로 모이기 위한 이번 토론회가 좀 적절했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재건파네요, 재건파. 재건파의 수장은 박성웅 씨였는데 그 영화에서 네, 오징어 페퍼민트님이 좋은 말씀 그리고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오늘 아침에 사전 투표를 했는데 하정우 후보와 전재수 어떤 부산시장 후보 간에 이 같이 투표하는 사전 투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에게 혼자 투표도 못하냐 이렇게 좀 조금 비꼬았습니다. 아니 조금 웃기긴 웃겨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부부는 부인이 없는. 사진 한번 다시 한번 저게 보통 보여주세요. 씬이 네. 아내분하고 같이 그쵸,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는 하죠. 그 씬인데 뭔가 저렇게 두 분 저러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예. 아니 근데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비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공보물 첫 공보물에서. 페이지에 얼굴 안 나온 거 가지고 네. 좀 비판을 하니까 약간 정면 투샷으로 이렇게 좀 보여준 건 아닌가. 아니 근데 그 비판을 받으면 이렇게 하면 똑같은 비판을 그럴수록 더 혼자 갔어야 되죠. 더 혼자 예. 갔어야지. 아니 그 배우자가 같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같이 안 하시지? 아니 그래가지고 네. 저는 시계 못 차셨나만 봤는데 계속 시계를 안 차고 다니시네. 전재수 후보는 네. 본인 말로 네. 30대 이후에는 네. 시계를 차본 적이 없다.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 공보물도 네. 보면은 되게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세요. 그 네. 이제 안기는 하정우 후보는 자기 파란색 선거복을 입고 네. 있고, 근데 그게 멋들어지게 차려입으셨는데 손목이 되게 허전하더라고 요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음. 그래갖고 너무 의식을 하셔갖고 안 차시는 건가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있죠. 본인 네. 말씀대로 원래 안 차시던 건가. 근데 하정우 후보가 이렇게 찍어서 네. 본인의 선거 캠페인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부산 북구 주민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 한동훈, 박민식, 네. 하정우는 잘 안 보인다 이런 네.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 북갑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네. 주민과의 굉장히 밀접한 스킨십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재수 전 장관이 했었던 스킨십에 그 정도까지는 못 따라오더라도 네. 그 어느 정도까지는 그 전재수 전 장관의 빈틈을 메워주기를 바랬을 텐데 네.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네. 그럼 하정우 후보가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전재수의 능력을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가지 못하니까 전재수 전 장관의 가면처럼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좀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전재수 전 장관을 데리고 나오는 순간 네. 능력이 굉장히 비교가 되면서 그럼 전재수만도 못하는데 전재수의 능력에 거의 뭐 절반도 못 채우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뽑아야 돼? 네. 근데 전재수 전 장관이 이렇게 자기 선거 이용해 먹기만 해? 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도 전재수 전 장관을 앞세우고 이번 사전 선거도 같이 한 것 이건 좀 굉장한 패착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내용을 한동훈 후보가 네. 비판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지율이 점점 올랐던 요인 중에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표만 가져간 것이 아니고 네. 진보 진영의 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재수 후보가 하정우 후보를 지원하는 모습이 보일수록 사실 진보 진영의 표가 하정우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좀 이거 선거 앞두고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전재수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계속 같이 공보물이라든지 이렇게 사전 투표를 하는 네. 모양새가 과연 앞으로 하정우 후보의 정치 생명에 정치 인생에 좋은 것인가를 본다면 이게 결국 전재수 후보로 인해서 투표가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전재수 후보로 인해서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그늘을 지워야 할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그늘 지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항상 이게 선거라는 게 영수증이 따라와요. 네. 그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잖아요. 네. AI라든지 네. 그러니까 국가 데이터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네. 전재수 후보는 그동안 해온 길이 완전 다른 사람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가 나중에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아니, 싶습니다. 갑자기 나 들은 생각인데 만약에 진짜 하정우 후보가 이 선거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제일 원망할 사람 1번 이재명 대통령, 2번 정청래 대표, 3번 전재수 후보. 도대체 누굴 가장 원망할까요?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자기 저는 자신? 정청래 대표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원망해요.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제일 먼저 뛰었잖아요. 하정우 후보의 낙선을 바랄 겁니다. 왜요? 하정우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네. 그 엄청난 후원을 받아서 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빠 논란도 일부러 한 거다. GPT라고 네. 대통령이 직접 거론을 하면서 하정우 후보를 띄웠어요 당시 네, AI 수석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는 상대적으로 친청보다 친명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미 국회 입성하기도 전인데.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하정 후보의 낙선을 바랄 거다. 네. 그래야지 본인의 당내 그 입지가 공고가 될 것이라고 전 보거든요. 네. 그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역으로 네. 하정 후보의 당선, 네. 전재수 후보의 낙선을 바랄 겁니다. 아.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는 어쨌든 친문이죠. 완벽한 친명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친문이지. 그러고 만약에 부산시장에 당선이 되면 네. 단숨에 대권주자 반열에 오를 겁니다. 그럴 수도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재수 전 장관이 당선되고 앞으로 정치적인 영향력과 입지를 확대하는 걸 반대할 거예요. 아. 그래서 같은 부산에 나온 두 후보를 놓고도 네.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생각이 엇갈리는 현상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은 전재수 후보의 낙선, 네. 하정우의 당선을 바라는 네. 반면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하정우 낙선, 전재수 당선 이걸 바랄 것 같아서 아니, 그것도 맞아요. 묘한 네. 아니 근데 관계가 지금 있을 이 것 같아요. 구도로 만약 지금의 여론조사의 어떤 그 구도 자체로 가게 된다면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의 동탄 모델이 적용되는 네, 사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15% 이하로 이제 묶이고. 뭐 묶이고 이제 민주당을 40% 이하로 네. 묶어내서 이제 그 표를 흡수해가지고 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의 동탄 모델인데 지금 여론조사 그래프 자체는 좀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에요. 하정 후보가 뭐 너무 부족한 후보였던 게 일단 크고 그리고 그냥 부족한 걸 넘어서 네. 저 사람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생겼을 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투표를 네. 할 때 네. 누구를 당선시켜야겠다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떨어뜨려야겠다 생각하고 아. 투표를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될 것 같은 후보로 몰리는 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고 아직 네. 이렇게 한동훈 대표 치고 올라오기 전에 네. 그 여파를 누가 받아먹는지가 저는 이번 선거의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동훈 대표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워낙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세가 뭐 전 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산 북갑이라는 게 이번에 아시다시피 정말 미니 총선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곳에 재보궐이 있었는데 네. 평택이랑 여기 정도 빼면 이렇게 주목받는 데가 없어요. 네. 그럼 이 정도 주목력을 끌어올 수 있는 거는 뭐 네. 분명히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네.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받은 게 아닌가 일단 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는 또 별개로 아까 전에 이제 원망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재수 후보가 앞서서 리드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부산이 그렇다고 지금 뭐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게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럼 만약에 혹시 여기서 지면 네. 저는 그 패배의 책임에 이 하정우 수석의 퍼센티지도 조금은 있을 거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그럴 수 본인이 있죠. 끼고 데리고 왔던 사람이 너무 부족했고 네. 그럼 사실 낙하산 내려보는 애가 깽판 치면 낙하산 내려보는 사람이 욕 먹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투표조차 네. 투표장에 본인이 같이 네. 가서 엄마처럼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되는 게 후보한테 결국 부담이에요. 자기가 소화해야 될 일정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께서 이기시고 하면은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뭐 낙선을 하게 된다면 네. 가장 큰 책임이야 본인 스스로겠지만 하정우 수석의 책임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